자, 금쟁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82쪽이에요. 금쟁이는 지금 매회 출제로 되어 있고요. 법제 33조가 실려 있는데 이거 조문 1항과 2항을 잠깐 읽어드리고 시작합니다. 그 33조 제1항이에요. 개업공인인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야 된다 그랬어요. 개업공사 등이란 말에 동그라미에요. 등이란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 다음 쭉 내려가서 9가지 금쟁이가 나열되어 있고요. 2항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가 2항이죠. 자, 그러면 누구든지 밑줄 그시고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 밑줄 긋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밑줄 쫙.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거 조문을 읽어드리는 이유가요. 지금 현재 우리 금지행위 규정이 구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33조 제1항이잖아요. 33조 제1항은 개공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해놨어요. 그럼 개공 등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죠.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통칭하여 개공 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기업 종사자 전체는 33조 1항의 금지행위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3조 제1항은 개공 등은 다음 각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개공 등한테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일반인이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는 이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해하시고 33조 제2항은 비로소 이제 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건 목적범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법상 이걸 목적범이라고 그러는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 등한테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해석을 조금 더 확장해서 가면요. 33조 제2항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른 개공들도 이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되죠. 당연히. 누구든지 이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지행위가 원래는 개공 등한테만 적용하는 금지행위가 있었는데 올해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일반인한테도 적용되는 금지행위가 생긴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 정도고요. 이 금지행위를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럼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력한 제재에 대해서는 이제 후일 우리가 암기를 해나갈 건데 어쨌든 등록 취소할 수 있고요. 소공이 금지행위해버리면 자격증지 먹을 수 있고요. 1년짜리, 3년짜리 징역으로 나눠집니다. 일단. 그래서 이 처벌 때문에 결국은 금지행위를 두 음자를 따서 모두 암기를 할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이제 하나하나 금지행위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개공 등의 금지행위예요. 자, 그래서 개공 등의 금지행위는 지금 현재 183쪽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금지행위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갖고 그 박스 안에 이제 조문이 실려 있는데 개업공사 등은 중개사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아야 된다. 매매를 업 밑줄이에요. 이게. 그러면 첫 번째 금지행위가 매매업이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거죠. 그럼 중개대상물이 아니거든요. 그럼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의 매매업은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자동차 매매업을 했다. 우리 법상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또 이 중개사물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로 해야 된대요. 그럼 업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죠.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영리성이 있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중개업 용어의 정의를 할 때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을한테 팔아치우고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정한테 팔아치우고 사고팔고를 업으로 했다. 그럼 이게 매매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금지행위가 우리는 매매업이에요. 이게 이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노는 사람인데 매매업이 금지가 되어 있다니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우리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예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니까 매매업은 전면 차단했죠. 그러니까 개공한테 매매업을 허용을 하면요.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시세를 조작하고 그다음에 이 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매업을 전면 차단시켰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저는 처음에 이거 볼 때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와, 부동산 갖고 노는 사람이 매매업 금지됐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현재는 우리 매매업 전면 금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개사무소를 열면요. 물건들이 보이는데 진짜 돈이 보이는 물건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이민을 가야 되는데 이분이 아주 급히 팔아야 돼. 물건에 하자가 없는데 급히 팔아야 돼요. 그래갖고 시세가 지금 현재 10억이 가고 있는데 이걸 8억이라도 그냥 얼른 팔아달래. 얼른. 그러면 아무 사기도 아니고 화자가 없는데 이렇게 팔아달라. 그러면요, 개공이 바로 계약금 줘버려요, 그냥. 바로 계약금 줘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얼른 매수인 찾아요. 얼른. 그래갖고 지인한테, 이제 중개사무소는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을 끌고 다닙니다. 있어요, 다. 고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건 나오면 꼭 소개를 해달라. 이런 손님들이 있어요.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손님들이 있죠. 그러면 손님한테 얼른 전화해가지고 지인한테 아니면 얼른 전화해갖고 야, 이거 나왔거든? 너 이거 돈 좀 넣어라. 9억만 넣어. 시세가 10억이거든? 바로 팔아줄게. 이거. 그럼 바로 넣는 거지, 그냥. 그러면 나는 1억 땡기는 거죠? 아니, 그렇습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이런 짓을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돈에는 장사가 없어요. 돈은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군사독재 시제 만들어 놓은 금지행위인데 부동산 거래가 불투명했을 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노출되고 있는데 이걸 막을 일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매매업을 푸는 걸로 지금 국회가 20대 국회인가요? 국회에 우리 매매업을 푸는 걸로 법안이 개정된 안이 올라가 있었어요, 원래. 근데 19대 때 여야가 싸움하느라고 이 법안을 2만 5천 건이나 폐기해버렸어요. 회기가 끝나면요, 그냥 자동 폐기예요. 올라갔던 법안들은 다. 그래갖고 우리 중개사법이 이거 개정안이 올라갔다가 심의도 못 해보고 그냥 폐기돼 버렸어요. 지들끼리 싸움하느라고 이거. 그래갖고 어쨌든 현재 매매업은 여전히 금지고 이 정부에서는 이거 풀릴 가능성 전혀 없지. 전혀 없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부동산 잡자고 아주 난리치고 있는데 개공한테 이걸 풀어준다? 그럴 수가 없죠. 이게. 그래서 아직은 길은 멉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지키지 않는 법은 법이라 하겠습니까? 아니라 하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 안 했나? 소크라테스가 독배 마시고 죽었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했는데 그건 그 시대의 철학이에요. 그 시대의 철학이고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모두가 지키지 않는 법은 이미 법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거예요. 현대의 법 철학은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지키지 않는다면 양성화 시켜야지. 그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징수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전면 차단할 일은 없죠. 돈에는 장사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매매업 첫 번째 금지행위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금지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라고 했는데 역시 조문 읽어드립니다. 자, 그러면 183쪽에 맨 밑에 조문이 있는데 개업공인기사 등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밑줄이에요.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거나 중개를 의뢰받거나 밑줄입니다.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이,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밑줄이에요. 자, 그럼 이걸 줄여서 한 장을 넘기면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았대요.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는 행위가 금지가 돼 있고 그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도 금지가 돼 있어요. 둘 다 금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등록업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다는 얘기는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개대상물을 우리 개공이 소개를 받는 거예요. 이 소개받는 과정에 무등록업자를 통하여 소개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자와의 거래를 차단시키고 이자의 업무 활동을 도와주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수긍이 가요. 그럼 이때 무등록업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는 순간 금지행위가 완성된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한 거래 성사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거 나아가서 이자에게 명의를 이용케 했다. 그럼 명의 이용행위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갑을 간의 거래를 무등록업자가 소개를 했어요. 계약서를 써주게 됐거든요. 그럼 이 계약서에 무등록업자 자신의 명의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하니까 A 명의를 빌리는 거죠. A가 여기다 명의를 넣어주는 거예요. 지가 도장 찍어주는 거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래서 무등록업자의 거래 행위를 도와주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대전제는 알면서 해야 되죠. 지금 무등록업자는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실무적으로 무등록업자는요 자금력도 풍부한 경우가 많고 좋은 물건을 갖고 있는 것도 많아요. 다만 이게 안 돼갖고 자격증을 못 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들과 거래했다가 걸렸거든요.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몰랐다라고 오리발을 사정없이 내밀어야 돼요. 오리발이 최고입니다. 오리발이 이게 그래서 알면서 해야 됩니다. 알면서 알았다는 건 검사가 증명해야 돼요. 알았다는 거는 자, 그래서 이거는 조문만 충실히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무등록업자와의 거래였어요. 이게 두 번째가.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 184쪽에 법정 중개부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만드는 얘기가 지금 제목을 붙여놨는데, 개국공사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부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자, 밑줄입니다. 중개부수 밑줄, 초과의 밑줄, 금품을 받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보수 더 받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실비도 당연히 이제 더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금지 행위가 이제 보수 초과 행위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보수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았잖아요? 그럼 1-1이에요. 1-1이란 말 이제 아시죠? 1년 이하의 적도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전문 직업인의 보수 중에 한 푼이라도 더 받았다. 감옥까지 갈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개업공사 한 분이 헌법소원을 얘기했어요. 헌법소원이 뭐냐면 더 이상의 구제 방법이 없을 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됐는데 더 이상 구제 방법이 없을 때 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위헌이다.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국민이 갖고 있는 행복 추구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위헌이라고 이제 헌법소원을 냈어요. 그러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죠. 위헌 나왔게요? 합헌 나왔게요? 합헌 나왔겠죠? 합헌 나왔으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위헌 나왔으면 이거 무효죠. 뭐라고 합헌이라고 그랬냐? 부동산 중개라는 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이제 규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심한 규제가 아니다. 행복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보수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았다. 그럼 1-1이고,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에 따르면 보수 있잖아요. 진짜로 더 받지 마세요. 보수 더 받아갖고 아주 낭패를 보는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는 웬만하면 FM대로 받으세요. 그게 좋습니다. 이게 특히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 무지하게 똑똑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보수 초과행위 금지가 돼 있는데, 그럼 이제 나머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해하는데, 그러면 명목을 따지잖아요. 고마워서 주든 사례로 주든 불문하고 법정 중개부수 또는 실비입니다. 이걸 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것을 더 받는 게 전부 다 금지돼 있어요. 그러면 현금으로 더 받은 경우는 똑 떨어지는 보수 초과고, 현금으로 더 받지는 않았지만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 보석을 받았다, 자동차를 받았다, 뭐 다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더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강남에서 제 초등학교 동창회가 강남에서 부동산 하는 애가 있거든요. 걔는 3천만 원어치 보석을 받았어요. 여자인데 걔가 이쁘장하게 생겼거든. 손님이 흑심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보석을 받았는데 손님이 6개월 만인가 3억을 딴 거예요. 손님이 토진가를 소개했는데 그게 확 오르는 바람에 3억인가 땄대. 그래갖고 손님이 통장번호로 대라. 3천만 원 쏘겠다. 10%. 그냥 내가 딴 금액에 10% 쏘겠다. 그러니까 얘가 겁이 덜컥 난 거야. 그래갖고 손님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다른 거 다시 투자하시고 우리랑 거래하자. 그냥. 근데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은 통장번호 대라. 내가 보낼 테니까. 그래갖고 안 알려줬대. 그랬더니요 보석을 3천만 원 사갖고 택배로 보내버린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랬습니다. 야, 너 그 정도 가슴 갖고 어떻게 중개업할래? 내 성추행으로 고소 나갈 뻔했는데 넌 나 작은 거 어떻게 알았어? 어쨌든 근데 그래갖고 보석을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랬지. 야, 그 정도면 탈 없는 거 아니냐? 진짜 손님이 네 때문에 따갖고 그런 건데. 그래갖고 지는요 지 신랑한테 맞아 죽을까봐 얘기도 못했대. 끼워보지도 못하고 바로 갖다 팔았대. 바로 갖다 팔았는데 보석은 끼워봤겠죠? 일단은 끼워봤을 텐데 반밖에 안 주더래. 그냥. 근데 왜 보석이야? 금덩어리 보내야지. 맞잖아요. 금덩어리는 가치가 안 떨어지잖아. 근데 보석은 바로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갖고 내가 그랬지. 너 니한테 분명히 흑심이 있는 거다, 그 손님. 네,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요, 손님이 이렇게 이제 하다가 진짜 고맙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도 나 들은 적이 있어요. 보조원이 자동차 준 것도 네, 이제 들어봤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네 인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 그런 손님들도 있어요. 물건을 찾는데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중개업소하고 거래를 못하게 됐어. 그러면 와가지고요, 인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이 추운 날씨에, 이 더운 날씨에 고생하셨다. 그러면서 사례금을 주는 그런 손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받으면 안 되지, 다. 그러니까 아주 못된 규정이에요. 우리 고유한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아주 못된 규정입니다. 나도 실제로 그런 예가 있는데 진짜 우리 개업공사가 고마워가지고 제가 응분에 사례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젊었을 때. 그래갖고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랬었습니다. 내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집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자금이 조금 부족했어. 조금 부족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내가 그럼 나머지 자금을 그냥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내가 쏴주겠다. 쏴줄 테니까 그냥 와서 갚아라. 그래갖고 나를 뭘 믿고 빌려주느냐. 그랬더니 아니 뭐 내 꽃 따위도 뭐 생긴 거 멀쩡한데 일로 더군다나 이사 오는데 야반도주는 안 하실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이사 오시고 진행을 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진행을 했죠. 그래갖고 그 개공한테는 엄청 내가 이제 고마워가지고 손님을 그쪽으로 다 몰아줬어요. 거기서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거기 우리 애들이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뭐 자모행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막 다 그쪽으로 몰아줬어요. 다 손님을. 그러니까 엄청 고마웠지 이게. 근데 지금은 제가 실무하면서 뭐라 하냐면요. 손님한테는 절대 돈 빌려주지 말라 그래. 나는. 손님한테 절대 돈 빌려주면 안 돼. 대신 쏴주면 절대 안 돼.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한테는 돼.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손님한테는 절대로 돈 대신 쏴주면 안 됩니다. 그건 꼭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을 깰지언정 대신 돈을 웬만하면 쏴주지 말아야 돼요. 그건 나중에 날리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더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럼 나머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우리가 이제 중개 용어 규정에서 공부했는데 분양 대행이나 컨설팅은 소개가 아니었죠. 그럼 이거에 대한 보수는 보수 규정에 적용이 없어요. 그러면 분양 대행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아무리 많은 보수들을 받아도 이건 초과에 걸릴 일이 없고요. 나아가 권리금 기억나세요?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집기 비품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영업권 보상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권리금 소개는 중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권리금 거래 소개하고 아무리 많은 보수를 받아도 초과에 걸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당좌수표 사건 하나만 기억하고 하는데 요즘 이거 보기 힘든데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은행하고 당좌 대월 계약을 해갖고 가계수표라는 걸 발행합니다. 그래갖고 개공이 소개를 하고 가계수표를 받았어요. 당좌수표로 이제 보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당좌수표 액면 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었어요. 좋다고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것을 이제 후일 은행에 가서 교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으로 교환하러 갔어요. 교환하러 갔는데 이게 부도 처리된 거예요. 그럼 부도 처리됐다는 게 뭔지 알죠? 지급정지 됐어요. 그래서 개공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보수초과는 1-1이었기 때문에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한 거예요. 보수초과로 기소를 했는데 개공이 주장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나는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보수초과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의뢰인은 부도 처리됐으니까 나한테 지급한 금액이 한 푼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의뢰인이 손해를 입어야지만 금지행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게 보수초과냐의 문제와 의뢰인의 손해 발생이 금지행위의 성립 요건이냐. 이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금지행위의 본질은 행위 자체를 금지함의 목적이 있다. 행위 자체를. 그러니까 당좌수표를 액면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걸 받는 순간 너는 금지행위를 완성을 한 것이다. 다만 이것이 처음부터 부도난 수표였다면 이건 휘주급 받은 거니까 금지행위가 아니겠지만 받을 당시에는 유효한 수표였고 후일 부도 처리되었으므로 이때는 금지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초과로 걸렸다는 얘기죠. 지금 나아가서 행위 자체를 금지하니까 중개의뢰인의 손해 발생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당좌수표 사건 결론 기억해야 돼요. 이거 보수 초과다 아니다. 초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점을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개보수 초과, 보수 초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초과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낭패를 보는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꼭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수 초과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봤어요. 이 개공은 진짜 운이 없었죠? 아니, 결론적으로 한 푼도 못 받고 처벌만 받은 거예요, 지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 거죠, 이거.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거는. 자, 그럼 네